안녕하세요. 피자탐의 토오미 피부과 의사 김태민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탐구생활 편인데요. 앞으로 피부과 탐구생활에서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여러 대표적인 질환들 위주로 어떠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고 치료엔 어떤 것들이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치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피부과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읽어봄으로써 근거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 중에 구진인설 질환인 건선, 그 중에서도 판상건선이 어떤 임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건선 중에서도 판상건선이 어떠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소리아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에서 가려움을 뜻하는 소라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 어떤 문헌에서는 건선 환자의 약 50에서 70% 정도에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전단이 내려지는 건선보다는 당시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질환군을 통칭하는 말로서 보통 건선에서는 가려움이 이 정도로 높게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마찬가지로 건조할 건에 피부염 선자를 써서 마른 각질이 동반되는 피부염증이란 뜻으로 건선의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인과 동시에 오늘날 건선으로 진단되는 특징들 이외에 더 많은 질환군을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는 과거에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건선을 찾아보면 은백셀에 비닐로 덮여있는 붉은색의 구진과 판을 주소로 하는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선은 인구에 따라서는 0.9에서 8.5%로 다양한 유병률을 보고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이에 건선은 발병이 가능하지만 10살보다 정말 어린아이에게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한민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제일 흔했고, 그 뒤로 10대에 발생하는 경우, 30대에 발생하는 순서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약 25%에서는 다른 건선을 앓고 있는 가족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최신 연구에서는 건선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로서 HLA-CW6 유전자가 뒤에서 잠깐 언급될 물방울 건선 발생과 연관성을 보고된 바가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건선은 유전자가 관련하는 다인자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선은 발진의 주된 형태를 바탕으로, 다시 말해서 임상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판상건선, 물방울건선, 농포성 건선 이외에도 에리스로dermic 소리아시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선이 보이는 다양한 임상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왜 판상건선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결과는 2017년 한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한국 건선 환자를 조사한 결과 판상건선이 약 80% 이상으로 대다수의 건선 환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인 판상건선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건선 병변의 사진이 건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붉은색 발진이 보이고 있고, 이제 올록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구진과 판의 형태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은백색의 인설, 각질이 덮여있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단편, 시간 속에서 다 순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병변의 경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특징적인 병변을 보이는 피부 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것이 건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 어떻게 건선이 발생하는지, 어디에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살펴본 붉은색 구진과 인설이 같이 있는 병변이 사지의 신측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팔꿈치와 무릎, 두피, 몸통, 그리고 둔부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경과, 시간에 따른 병변이 어떻게 범위가 넓어지고 줄어드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작은 좁쌀 크기의 홍반성 발진이 발생을 했다가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위에처럼 커질 수가 있고 이 발진들이 서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손바닥이 넘는 그런 크기로도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시점쯤에는 이제 은백색의 각질이, 인설이 위에 덮는 양상으로 하나의 병변의 경과를 살펴볼 수가 있고 한 환자에서의 그 건선 병변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심해졌다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어떤 악화 인자에 의해서 나빠졌다가 다시 치료가 되고 이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악화가 되고 호전되는 것이 반복되는 임상적인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건선에서 보이는 클리니컬 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건선 병변 위에 있는 인설을 뜯었을 때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어스피치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이제 병변이 없던 정상적으로 보였던 피부에 외부에 자극을 가해 주었을 때 건선 병변이 유도되는 현상인 쾌분화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쪽 사진에서는 이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트라우마가 가해진 부위에 새롭게 건선 병변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름철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된 경우에 이제 옷으로 가려진 부위에는 건선병변이 생기지 않은 반면 이제 보호가 되지 않아서 자외선 노출이 있던 부위에는 건선병변이 생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선 환자의 25에서 50% 정도에서는 손발톱의 건선병변 침범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제 손톱에서의 침범이 발톱의 침범보다는 보다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래 그림에서는 손발톱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 건 손발톱 판을 만들고 있는 네일 매트릭스라는 손발톱 끝에 위치하고 있는 부위와 손발톱 판의 밑에 위치하고 있는 네일 베드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은데 건선 병변이 각각 매트릭스와 베드의 침범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좀 다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건선이 손발톱을 침범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것은 네일 매트릭스를 침범한 경우에 첫 번째 사진처럼 송곳으로 손톱 판을 이렇게 쿡쿡 찔러 놓은 듯한 피팅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일 매트릭스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가로줄이 손톱에 보이는 현상 혹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루눌라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그 사이에 붉은색의 마큘이 보이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선이 네일 베드에 침범한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발톱 끝이 들떠 있는 현상과 함께 이렇게 검은색으로 미세 출혈을 나타내고 있는 스플린터 헤모리지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손발톱 밑에 과각화가 일어나서 하이퍼케라토시스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이러한 건선에서 보일 수 있는 임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건선은 어떻게 진단을 내려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방금 살펴봤던 대표적인 특징들, 이제 피부에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신측에 위치하고 임상적으로 어스피치 사인이 보이거나 아니면 은백색의 인설이 동반된 경계가 명확한 전형적인 병변이 보이는 이런 임상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병변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직 소견을 바탕으로 건선이 맞는지 혹은 건선이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건선의 어떤 조직 소견을 보이는지 모식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 피부의 그림이 조직의 모식도이고 오른쪽은 건선병변에서 보일 수 있는 피부 조직의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파라케라토시스라고 해서 각질의 성숙이 이전 정상 피부에 비해서 덜 이루어져서 핵이
핵이 원래 없어야 되는 부위에 보이는 파라케라토시스 소견과 함께 이제 호중구가 침윤을 해서 먼로스 마이크로압세스나 코고의 스폰지폼 퍼스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레테리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에피더미스 표피층의 일부인데 그것이 아래쪽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길어져 있는 소견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식도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 표피층에 이제 진피로 돌출되어 있는 레테리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정상 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건선에서 소리아시폼 조직 소견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레테리지가 균등하게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늘어나 있는 레테리지가 서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소견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피층에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파필러리 더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선 이렇게 늘어나서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그 안에 적혈구가 보이는 이런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것 또한 건선에서 보일 수 있는 조직학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호중구가 건선 병변의 표피와 진피로 이제 유출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누출되어 있는 이제 호중구가 침윤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시층에 침윤이 되어 있게 되면 가시층이나 혹은 이제 그래뉼라 레이어에 이제 침윤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처럼 유출필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코고의 스폰지폼 퍼스츄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더 각질층 가장 상부까지 모여 있으면 이것을 먼로스 마이크로 업세스라고 하는데 이 소견들이 보이면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선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건선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치료를 통해서 건선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역시 오늘 살펴본 건선의 임상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중증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선의 중증도 평가로는 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줄여서 파지라고 하는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 건선의 중증도와 이후의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활용되고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선에 대한 임상 치료의 효과를 보고하는 논문에도 활용되고 있는 점수입니다. 사용되는 임상적인 특징 중에서 붉은 것, 그 다음에 인설의 양, 병변부의 두꺼워진 정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각각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임상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심한 것까지 총 0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고 건선이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서 두경부, 팔, 몸통, 그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 영역의 피부 표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각 신체 부분이 전체 사람의 피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율을 가중치로 계산을 해서 전체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전체 0에서 72점 만점으로 점수를 나뉘게 되고 보통은 5점 이하인 경우에 마일드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5에서 10점 사이라면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파지 점수를 보이게 되면 시비어한 중증 건선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건선과 판상 건선의 임상적인 특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정확한 임상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내리는 진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건선을 정확히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병변이 건선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내용에서 살펴본 건선에서 보이는 임상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병변이 건선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서 궁금하시거나 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을 드리거나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wedding. We're having a wedding.